민주당에선 차기 당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는 모양새입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해 경기, 평택, 을 등 핵심 승부처에서 패배한 책임을 두고 당내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우선 차기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부터 짚어볼까요? 네, 일단 오는 8월 말이나 9월 초순에 열릴 예정인 민주당 전당대회에 이 정청래 대표가 연임 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총리직 사의 표명을 공식화한 이 김민석 총리, 또 여기에 6.3 보궐선거를 통해 육성 고지를 밟은 송영길 의원 등이 대항마로 꼽히고 있습니다. 차기 당대표는 이 다음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자리인 만큼 이 당권 경쟁을 둘러싼 이 과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기 민주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 한 명씩 살펴보면요. 우선 지방선거 이후 전당대회 등판이 예상됐던 김 총리, 예상대로 당권 도전을 사실상 공식화했죠. 네, 이 김민석 총리는 어제 SNS를 통해서 이 총리직 사임과 함께 이 민주당 복귀에 대한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 다음 임무는 기득권 저항을 돌파하고 이재명 정부의 시대 정신을 실현할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이 당원의 바다에서 민주의 황금 시대를 열겠다며 사실상 당권 도전을 시사했는데요. 이 김 총리의 후임으로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명됐습니다. 한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서 총리로 임명이 되면 2006년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서 20년 만에 여성 총리가 됩니다. 김 총리는 그제 광주를 찾아 다시 긴장하고 혁신해야 될 때라며 정 대표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승리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충분치 못하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다시 긴장하고 혁신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이 함께, 그리고 그 정부 여당을 든든한 기반이 되어오셨던 우리 호남도 함께 지금까지의 승리 공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가 되었다. 정부와 여당의 일관된 노선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저는 그것도 이것 호남에서의 해주실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 총리와 함께 유력한 당권 후보로 꼽히는 송영길 의원 역시 선거 직후부터 당대표가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정 대표 책임론에 불을 지펴왔습니다. 송 의원 어제는 광주를 찾아서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에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폭동이 일어날 수준의 공천이었다며 정청래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고요.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정 대표의 거취와 호남의 민심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출마 가능성 열어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 일각에선 김 총리와 송 의원의 이른바 반청 연대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강성 당원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지지세가 견고한 이 정청래 대표를 견제를 위해 이 김민석 총리와 송영길 의원이 연합 전선을 펼칠 가능성이 제기되는 건데요. 두 사람 모두 출마했다가 이 단일화하는 방식까지 또 거론되고 있습니다. 관련해 김 총리는 지난 5일 송 의원의 국회 복귀 소식과 관련해 이 SNS 게시물에 이 당과 나라를 살릴 큰 인물의 귀환이라는 댓글을 달아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송 의원은 또 지난 5일 의원총회 후 누구든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뜻을 같이 한다는 발언을 하며 이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렇게 당내가 시끌시끌한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는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에 공개 행보를 최소화하면서 당 안팎의 여론을 살피는 모습입니다. 지난 5일 최고위를 열지 않은 데 이어서 오늘도 공개 회의 대신에 비공개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정 대표는 당 안팎의 분위기를 조금 더 살피다가 이달 중순쯤에 대표직을 내려놓고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전당대회는 2년 뒤 총선 공천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치열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차기 당권을 둘러싼 조기 과열 상황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당내 최연장자이죠. 바로 이 박지원 의원은 오늘 SNS를 통해 솔직히 너무 염려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박 의원은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일할 골든타임이다라면서, 그런데 이 집권 여당이 피 터지는 전당대회를 할 경우
자연히 대권 투쟁으로 이어져 민생, 경제, 내란 청산 등 이 3대 개혁은 실종될 것이다라며 우려했습니다. 이어 총선에서 패배하고 정권을 재창질 못하면 우리 모두 다 죽는다며 이 조용한 전당대회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자, 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이 벌써 과열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정청래 현 대표에 맞서서 김민석 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의 반청연대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가능성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이번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친청이냐 반청이냐 이런 구도로 가면 안 된다. 민주당의 미래를 말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돼야지 우리가 친청이냐 반청이냐 누가 뭐 송영길이나 김민석이나 이 둘 중에 누가 정청래를 잘 막을 수 있냐 이런 구도로 간다면 친한이냐 반한이냐 하는 국민의힘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서 20대가 왜 떠났는지 그리고 민주당의 후보자는 어떻게 검증해 나갈 것인지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어떻게 흡수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래 비전을 경쟁하는 그런 대표를 뽑아야지 친청이냐 반청이냐 그런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민주당은 총선과 대선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는 분명히 친청과 반청 이런 그 움직임들이 있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봄날은 간다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민주당의 봄날은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번 전당대회가 지금 2028년 4월 총선에 공천권을 진 당대표를 뽑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대표가 차기 대권의 주자로 유력하게 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일찍 지금 민주당의 어떤 차기 대권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이 사달이 이제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세력적으로 보자면 양측의 세력 자체가 지금 팽팽합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 당권파는 지금 현재 김어준 씨라든지 이쪽 장외 세력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 김민석 전 총리나 좀 송영길 이 의원 같은 경우는 반대로 친명계인데 친명계의 행동력이 옛날 같지 않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미 갈라져서. 자,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성공할 경우는 아마 곧바로 이제 이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차기 대선 구도로 갈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의 과연 골든타임, 즉 2028년 4월까지 2년인데요. 원래 대통령은요, 1년 뒤부터 한 3년, 4년까지가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가 성과를 낼 시기거든요. 이런 시기에 계속적으로 내부적인 갈등이 일으켜진다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이, 경험 많은 박지원 의원이 왜 이런 심각한 걱정을 하겠습니까? 결국 이게 단순히 일반적인 당대표가 아니라 차기 당권 플러스 대권을 함께 갈 당대표, 막강한 당대표를 뽑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뭐 제도적으로 고쳐야 된다는 주장을 하지만 이미 열차는 떠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